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시인입니다. 공무원 시험 쓴소리 라디오, 엉터리 정보를 찰떡처럼 믿을 때가 있다. 자, 제가 최근 라이브 방송을 좀 하다 보니까 지식인에 나오던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좀 애매하고 좀 답이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자면 이게 과연 답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소방관이 좋아요, 경찰관이 좋아요? 둘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령 뭐 농업직 어떤가요? 좋아요. 자,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는 아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사실 그거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 이거는 이제 뭐 좋냐 나쁘냐는 문제는 개인적인 차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가령 뭐 소방이 쉬워요, 경찰이 쉬워요? 답이 뭘까요? 누구 답을 지금 하고 계시죠? 누군가는?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둘 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쵸? 일반 행정이 쉬워요? 뭐 세무가 쉬워요? 알 수 없죠? 네, 서로 과목이 다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 그런데 대부분은 답을 해요. 지금 답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답이 과연 정확한 걸까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사실. 네, 저도. 근데 최근에 이제 답변을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번씩 해봤어요. 과연 소방이 쉽냐, 일반 행정, 우리 행정공무원이 쉽냐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소방이 쉽다고 할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필기시험 난이도가 좀 낮다. 근데 필기시험 난이도가 낮으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경쟁자들은? 왜냐, 이게 일반 행정부터 성적순으로 소방까지 이렇게 가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소방은 소방끼리, 일반 행정끼리만 시험 보잖아요. 그럼 일반 행정이 높다면 높은 사람들만 올 것이고, 소방이 낮다면 낮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쉽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나는 빠져 있어요. 나는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어떤 게 쉬울까요가 아니라 그냥 소방이 쉬워요, 일반 행정이 쉬워요? 나는 과락을 맞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둘 다 어렵죠. 둘 다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과락 맞았는데. 결국은 아니죠. 네. 그런데 또 생각해보세요. 소방을 만약에 쉽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체력에서 떨어져. 체력이 안 돼, 점수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과연 이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시비를 걸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본인의 어떤 지금 공부해왔던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물론 호불호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어떤 게 더 쉬운지도 알 수 없고요. 두 개를 다 겪어봐야 알게 되겠죠. 자, 이런 질문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인강이 더 좋아요? 자, 이런 질문이 오면 주로 뭐 회사들이 답변을 줄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좋아요? 누가 그 많은 강의를 다 들어봤나요? 평이 있다고요? 그 평이란 거는 그러면 누가 쓰는 거예요? 그것만 들으신 사람이 평을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비교해달라는 거. 그냥 이게 어때요 하면 그거에 대한 평은 쓸 수 있죠, 우리가. 네, 그 회사에 대한 평은 쓸 수 있잖아요. 뭐 누구 강사는 어떻고 쓸 수 있는데, 이거예요 색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세 개를 다 들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보고 내가 효과가 좋아서 이걸 들었는데 떨어졌는데 이걸 들었을 때 합격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매년 시험 난이도가 다르니까 이 사람이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더 공부를 많이 해서 합격한 건지 진짜 인강 때문에 합격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어떤 교재 추천할 거 없나요? 제가 교재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했던 교재 빼고는 다른 교재 살 이유도 없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비싼 4만 원도 넘는 책을 샀는데 또 다른 책을 사서 봐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래 봐야 2권이죠. 네, 2권이죠. 수많은 책 중에 2권을 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봤어도. 근데 추천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네, 보통 그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 있죠. 수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집 보고 야 이게 좋더라 이렇게 하는 분은 있잖아요. 주로 이제 강사나 선생님들이 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본인이 전문가니까 그 과목에 여러 개를 비교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보고 그걸 비교하라고 하면 제가 비교할 수가 없죠. 그 누구도, 그 답변하는 그분도, 회사 직원도, 네, 회사에서 만약에 지식인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많은 책들을 다 봤을까요? 자기네 책은 다 봤을까요, 심지어?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 지식을 갖고 답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 이 책 좋아요 그러면 그거 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들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거를 너무 믿는 거 아니냐, 그게 또 머릿속에 박히면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것들, 뭐가 쉽고 뭐가 어렵고 이런 것들, 군무원이 쉬워요 일반 행정이 쉬워요? 저는 이렇게 답변해요. 공부하기는 군무원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왜? 세 과목이니까.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세 과목이니까 더 짜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 세 과목이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섯 과목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공부해야 박빙의 승부가 일어날 텐데 세 과목밖에 안 되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죠. 그냥 본인에게 맞는 거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요.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계리지기 쉬워요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계리지기 쉬워요? 운전지기 쉬워요? 공부한 사람이 쉬워요. 결론은. 네.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이 제일 쉽고요. 합격 못한 사람은 둘 다 어려워요. 어차피. 말장난 같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수능처럼 몇 점 받으면 어느 대학 정도 갈 수 있다라는 일종의 뭐 전문가 아닌 전문가 분들의 기준표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은 1등부터 뭐 만등까지가 다 모여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뭐 점수가 좀 낮네, 합격할 수 있겠네. 그런데 여기 제일 높은 데서는 그게 100등.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왜 학교마다 조금 등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 학교에서는 1등인데 저 학교 가면 100등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100등 되면 떨어져. 1등 되면 합격하지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전부 다 단순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보다가 뭐예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냥 끝. 좋구나. 나빠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 공무원 나빠요? 힘들어요? 방지안전직 힘들어요? 뭐 힘들어요? 운전직 힘들어요? 힘들죠. 아니 집에서 공부하던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안 힘들어요? 그게? 편하게 앉아서 공부하시는 거 물론 뭐 정신적으로는 괴로울 수 있죠. 공부하니까. 근데 몸이 막 힘들고 육체적 노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 누가 뭐라 그러나요? 집에서 공부하는데? 상사가, 직장 상사 같은 사람이 막 뭐라 그러나요? 안 그러죠. 근데 우리 공무원 가면 일도 잘 모르는데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힘들죠. 또 나가서 일하시는 분은 추운데 나가야 되고, 일요일에 겨울인데 그거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본인한테 가장 힘든 거죠. 제가 결론을 딱 내려드리면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요, 남들이 하는 일이 가장 쉽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쉬워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직렬이 가장 어려워요. 다른 친구, 특히 친구가 공부하는 직렬이 쉬워 보입니다. 야, 너 그거 점수 얼마 안 되잖아, 이래. 합격은 어차피 내가 가도 합격은 안 돼요. 그런 분들 많아요. 친구 따라 뭐 경찰 가가지고 경찰 시험 보다가 3, 4년 버리고 그냥 오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 일반 행정직 시험 보니까 훨씬 난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역으로도 성립되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쉽다 그래서 우르르, 과목수 적다가 우르르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잘못된 정보예요.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합격선을 제가 보여드릴 때 안내방송 분석방송 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합격선은 의미가 없는 거다. 그 직렬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과목이 다른 기술직렬하고 행정직렬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토목직은 50 몇 점이에요. 평균. 행정직은 아시잖아요. 80점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어떤 게 쉬워요? 토목직 50점도 안 돼? 반띵만 하면 돼? 반띵은 찍어도 맞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많은 왜 토목직 지원자들은 떨어질까요? 안 떨어져야죠. 어차피 인원수가 정해져서 떨어진다고요? 근데 과락으로 떨어져서 그 인원을 못 맞춰요. 만약 100명 뽑는다 그러면 보통 한 70명 정도 뽑거나 50명 뽑을 때도 있었어요. 왜? 나머지 다 과락으로 떨어져 갖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이게 낮은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뭐 어려울 거다. 어려우니까 많이 떨어지겠지 당연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야싸 50점, 나 이거 50점 그냥 발가락으로 해도 50점이네,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어려워서 그렇다니까요. 계산 문제가 많고 뭐 공식도 많다 그래요. 그거 하니까 그 두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는 똑같은 시험 문제니까 그 전공 두 과목을 가락을 안 맞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점수도 떨어지는 거예요.
세무가 쉬워요? 일반 행정이 쉬워요? 점수만 보면 세무가 좀 낮아 보이죠? 근데 세무에 있는 두 과목은 일반 행정에는 없잖아요. 그걸 선택하신 분도 분명 있을 거죠. 물론 이제 사회과학 수학을 해서 한다 그러면 얼추 비슷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본인이 사회과학 수학을 하는데 21년이다 그러면 세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조금 점수가 낮아요. 조금. 사회과학 수학을 선택했다면 비교할 수 있는 과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점수 봐줘가지고 세무를 하면 되는데 조정 점수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문제들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뒷단에 있는 것들이라.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화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순위를 매겨주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우리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9급 직렬 중에.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국가직 전국이 가장 어려웠다. 그런데 보면 점수가 서울 경인이 더 높아요. 국가직. 틀렸네? 틀렸어요. 머릿속엔 근데 계속 국가직 일반 행정 전국이 가장 높다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왜? 올해는 그래도 내년에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검찰직? 출입국관리직? 근데 이게 한 번씩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합격선밖에 없으니까 실제 합격자가 몇 점 맞았는지 모르니까요. 뒤집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순서 딱 정해놨죠. 네, 뭐 다음에 누가 알려줬어요? 누군가가 알려줬죠. 그 누군가의 정보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왜 그거를 찰떡처럼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들이 시험을 보는 전문가들이 이 두 과목을 다 봤어. 그 직렬에만 있는 두 과목하고 다른 직렬의 과목을 다 봤어. 보니까 내가 공부를 둘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해봤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했는데 이 과목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똑같은 환경에 똑같이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더 어렵고 쉬워요? 그 사람 마음,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상황을 가지고 그걸 일반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지금도 쉬운 게 뭐 있어요? 소방 쉬워요? 이러신 분 있어요. 소방이 왜 쉬워요? 아니 소방이 도대체 왜 쉽다 그러는지 모르겠고 합격선이 낮아서요? 합격선이 낮으면 다 같이 낮으니까 합격선이 내려갔겠죠? 다 같이 낮으니까? 낮으면 어렵다고 거꾸로 생각을 안 해보셨죠? 물론 문제는 공개는 돼요. 문제 공개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국어만 쉽다고 해서 그게 쉬운 과목일까요? 전체적인 점수를 해야 되고 면접도 있고 가산점도 있고 체력도 있는데 단순히 비교가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는 쉽고 뭐는 어렵고 이런 거를 이런 사실은 조금 편향된 정보를 잘못 받아들이면 문제예요. 어떤 분은 사회복지사 너무 힘들다. 거지 같다. 뭐 이러더니 또 되니까 아니다. 근데 그래요 또. 자기의 상황이 어떠냐의 문제인 거지.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정보를 획득하는 거는 어디서 획득하냐? 카페나 어떤 이제 경험자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보통 유튜브에서는 누가 나와요? 퇴직하신 분들이 나와서 많이 얘기하죠. 퇴직했다는 건 그 직렬이 싫어서 그 직업이 싫어서 이제 퇴직하신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정년 퇴직한 게 아니라 중간에 의원 면직을 하신 분들이 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는 한 뭐 20%면 나쁘다는 얘기 한 80%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은 만족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예요. 그분 말도 맞아요. 왜? 본인 상황에선 맞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난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양쪽으로 갈라서 난 무조건 나빠, 난 무조건 좋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보가 많이 흐르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 걸 미리 알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은 어렵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어려워요. 모든 공무원은 민원인한테 시달려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잘못된 생각을 하면 민원인 없는데 어디 없을까 없는데 하고 딱 갔더니 민원 부서로 딱 갑니다. 진짜로. 이거 민원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 세상에 민원 없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부터 조금 변경을 하셔야, 좀 변화를 시켜야 모든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적극 행정을 하면 승진을 시켜줍니다. 적극 행정이란 걸 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밝은 모습으로, 조금 더 도와주려는, 내가 아는 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그 공무원은 빨리 승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상 쓰고 틱틱거리고 해봐야 본인 손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돼. 이렇게. 직장입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는 억지로 왔을 수도 있어도 직장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점수 때문에 뭐 경찰을 할지 소방을 할지 뭐 일반 행정을 할지 이러신 분들이 있던데 가서 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죠. 내가 소방대원이 되려면 불도 꺼야 되고 위험한 환경에 처해야 하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나의 정신력이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왜 점수를 가지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점수에 맞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점수를 보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험 공부하시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던 분도 있을 건데 모든 흘러다니는 정보를 본인이 좀 걸러내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합리적으로 이런 거 일반 간호직이 좋아요? 아니면 뭐 소방 간호가 쉬워요? 뭐가 쉬워요? 그걸 다 경험했던 분들이 하는 말이면 신빙성이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일반 공무원이 쉽지 않을까요? 이러면 답이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답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르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직렬을 선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직렬은 민원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쉽다 그래서.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그렇게 쉽게 너무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멘탈이 되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는데 가령 합격선 낮은 직렬 사회복지나 이쪽 뭐 저소득이나 장애 쪽에 이제 지원하시면 점수를 보잖아요. 이거밖에 안 돼? 하는 순간에 이미 합격과 좀 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겨우 이거밖에 안 돼? 그럼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할 필요가 있나? 한 3개월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어저께도 그저께인가도 있었어요. 장애 직렬인데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개인 하기 나름이다라고는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많이 어렵죠. 남들 1년 공부하는 게 그 점수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점수도 못 넘는 사람이 많은데요. 과락도 못 넘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차도 있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공부에 흥미가 있으셨던 분들이면 금방 따라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빡빡한 시간이죠. 자, 이런 마음이 딱 생길 때부터 공부를 못 하게 돼요. 안 하게 되고 게을리하게 되고 이거 하나쯤은 뭐 틀려도 되지 이러고 하나씩 틀려도 되지가 나중에 몇 문제가 돼요. 13문제가 돼서 탈락을 하는 거죠. 13문제 틀리면 과락이죠. 7문제 맞은 거니까. 그래서 탈락하는 거예요. 하나씩 빼다 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숫자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는 현실적으로 60점만 맞으면 합격해요. 현실적으로는 60점 맞으면 합격하겠죠. 현실이 근데 그게 내 현실이 아니니까 문제잖아요. 무슨 얘기냐? 40점 맞고 떨어진다니까요. 35점 맞고 떨어진다니까요. 과락 맞고.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이상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100점 만점. 내가 어떻게 100점 만점을 맞아? 100점 만점을 받도록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빠짐없이. 60점에 맞추면 이것 보고 저것 빼고 빼다 보면 30점도 못 맞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제가 거짓말하는 거 같죠?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더 철저하게 공부하세요. 특히 낮은 직렬 과목수 적은 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경쟁자는 12시간, 13시간도 공부하고 와요. 여러분 3, 4시간 공부할 때. 세 과목인데 뭐 하루 1시간씩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다가. 나보다 항상 더 잘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지 못하는 사람을 자꾸 내려보면서 사는 거 아닙니다. 특히 이런 시험은 더 그렇죠. 네, 밑에 야 과락도 44%래. 그래서 본인도 과락 맞고 싶다는 건가요? 그거는? 평생 프리패스 끊었으니까 평생 공무원 시험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아까워서 프리패스가? 평생?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